의사들은 지역 의료 살리려면 먼저 구조개혁 필요, 증오는 졸속, 의료진을 협박하는 정책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내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실제 2024년 11월 대통령 주재 공개 토론회에서는 비판적인 소아과 의사회 회장의 발언, 도중 제지 퇴장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론은 정부 편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강경파를 압박하고 제약사 직원 등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2024년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에 비유될 만한 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고 불응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실상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반발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당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버텼으며 사직했던 인력 역시 돌아오기를 거부하여 대치 국면은 장기화되었습니다. 4.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과 그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이탈은 의료 현장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먼저 환자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4년 2월 이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월에서 7월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는데 이는 병원을 찾아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린 결과로 풀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 상당수가 응급실 방문을 포기하면서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역설적으로 응급실 내 사망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경증 환자가 빠지고 중증 환자 위주로 남다 보니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작년 5.7명에서 6.6명으로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치료 가능했던 환자들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의 의료진 감소는 다양한 의료 공백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한밤중에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치료가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충격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16세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초래한 비극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만약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으면 누구 책임인가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응급의료 골든타임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